아, 왜 그래? 나가야 되는데 입고 나가야 될 옷이 하나도 없네. 옷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옷은 지난번에 입어서 또 입기 싫고, 이 옷은 이제 유행이 지나서 못 입어. 그리고 이 옷은 한 번 빨았더니 목 부분이 다 늘어나서 더 입을 수가 없네. 이 옷들 중에 내가 입고 나갈 옷 단 하나도 없어. 안녕하세요. 원초록 기후학교 열린 강좌, 우리가 몰랐던 옷 이야기를 준비한 원불교 환경연대 고유미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짧은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때요? 낯설지 않은 풍경 아닌가요? 옷장에 옷은 가득 있는데 외출할 때 보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경험 모두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하지 않은 날에도 옷을 쉽게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옷이 없어서 사는 경우보다는 기분 전환으로 옷을 사기도 하고요. 게다가 외출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쉽게 옷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 옷을 구입할 때 선택의 기준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바느질이라던가 옷의 소재를 본다던가 하는 경우보다는 그때그때 유행에 맞는 옷인지를 보는 것이 더 큰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유행이 뭐길래 이렇게 빠른 유행에 맞춰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할까요? 때때옷, 설빔, 이런 것들이 기억나세요? 오래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1년이면 한두 번, 그것도 오래 입으라고 커다란 크기의 옷을 선물로 한두 번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옷을 재빨리, 빨리, 많이 사야 되는 그런 때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흔하고 많은 옷들이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옷을 옷으로만 보았을 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옷이 어떻게 나에게로 오고 나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옷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함께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옷을 만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입니다. 천연섬유라고 하면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면화 1kg를 생산하는 데는 물이 2만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목화는 이렇게 물을 많이 흡수하고 있어요. 자, 여기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리웠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랄해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바다라고 불렸죠. 1960년대부터 이 풍부한 물을 활용해서 목화를 키우려고 했습니다. 아랄해로 들어가는 두 개의 강줄기를 돌려서 목화를 키우는 거죠. 그런데 목화는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였습니다. 40년도 지나지 않아 아랄해는 예전의 면적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호수였던 곳은 바닥을 드러내고 녹슨 배는 갈 길을 잃어 모래톱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또 소금기가 있는 흙은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을 사막으로 변하게 만드는 곳, 바로 지금의 아랄해의 모습입니다. 목화는 병충해에도 약합니다.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농업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단 1%밖에 되지 않는 목화 재배지에서 10%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는 살충제의 10%, 농약의 25%가 목화 재배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화를 기르는 과정에서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머리 위로도 쏟아지고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자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을 사용하고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목화는 다시 옷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면 티셔츠와 청바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는 2,700리터의 물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청바지의 경우 워싱, 염색, 직조 과정에서 더 많은 물과 전기를 사용하게 되어 7,000리터의 물을 쓴다고 합니다. 티셔츠 하나, 청바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소모되는 이 많은 물은 우리나라 4인 가정이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과도 맞먹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또 이산화탄소도 발생시킵니다. 물론 물을 조금 더 적게 사용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성의 논리로 기존의 방식대로 많은 물을 사용하면서 또 오염된 폐수를 방출하면서 옷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합성섬유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원료는 무엇일까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모두가 다 원료는 석유입니다.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 오염이 적은 옷, 또 습한 성분이 있는 옷, 이러한 형태가 모두 플라스틱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바로 플라스틱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이 플라스틱, 우리가 바로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의류 회사들은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 끊임없이 유행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이면 2번,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제품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짧게는 2주면 유행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옷의 제조, 유통, 판매를 다 같이 진행하는 업체들을 패스트 패션 또는 SPA 브랜드라고 하고요. 이 SPA 브랜드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패스트 패션입니다. 빨리 만들고 빨리 소비하고 다시 재구매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러한 곳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경제성입니다. 싸게 만들어서 공급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옷을 만드는 곳도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저렴한 노동력이 제공되는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 이런 곳에서 옷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본사가 있는 선진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낮은 임금과 환경 규제, 거의 없다시피 한 환경 규제 속에서 옷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있는 노동자들의 영혼과 육체를 일회용품 사용하듯이 소모하면서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폐수의 10%는 바로 패션 산업이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도 8% 이상 방출하고 있고요. 패션 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교통 부분보다도 더 많은 오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40%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패션 산업이 배출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모두가 같이 공기와 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로 계속 생산해내고 오염시키고 그리고 판매하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값싸고 편리하게 옷을 입을 때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쓰레기 더미에서 말이죠.
맑은 물이 흐르던 운하에는 더 이상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옷을 만들고 남은 짜투리천과 버려진 옷 쓰레기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죠. 이곳 사람들은 옷의 탄생이 그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Day by day, the garments area is going up in here, and they are discharging and throwing their garbage on the canal because they don't have any proper plan where to throw and how to plant it and how to discharge it. 강둑을 따라 켜켜이 쌓인 섬유 쓰레기들. 값싼 옷을 샀던 즐거움 뒤엔 값을 매길 수 없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연은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배수구에서 검은 폐수가 여과장치 하나 없이 강으로 쏟아집니다.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 In that direction, there are almost 100 dyeing factories. So the dyeing factories, toxin water or chemicals water, whatever you say, those are coming or mixing in Buriganga River through this drain or only this pipe. They do not need to pay more money for making any treatment plant or something like that. So it is easy, cheapest for that reason. Maybe they are careless. 이러한 패스트 패션 시장은 그동안 10배 이상의 성장을 이어왔고요. 우리의 옷장은 함께 터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과연 하루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고 입지 못하는 옷들도 많아졌습니다. 채 입을 새가 없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21%의 옷이 옷장 속에서 구매하고 그냥 잠들어 있다 버려진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옷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색깔별로 옷을 샀다던가 또는 같은 옷을 2번 산다던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손이 가지 않는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장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옷은 얼마나 될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언젠간 입을 것 같은 옷, 또 살을 조금 빼면 다시 맞을 것 같은 옷, 이런 옷들을 내 옷장에서 이제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옷을 정리해서 의류 수거함에 넣고 나면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죠. 그리고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가서 나의 옷이 잘 재활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 들어간 옷들의 이후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옷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트병 버릴 때의 기본 원칙 모두가 알고 계시죠? 비우고, 헹구고, 분리해서 버린다입니다. 그런데 나의 옷은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가 잘 안 됩니다. 우선 옷에서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곰팡이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지만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소재별로 나누고 싶어도 단추나 지퍼나 분리해서 버릴 수도 없고요. 원단 자체가 섞여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 옷의 분리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재활용통에 같이 버려서 2차 오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오염으로 인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옷조차도 함께 오염이 되어 폐기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소각되는 폐원단, 폐의류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2193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양의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키려면 우리나라 국토의 70%를 커다란 소나무가 심어져야만 상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옷을 구매하기 전, 옷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옷을 떠나보낼 때. 옷을 구매하기 전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먼저 이 옷이 나에게 꼭 필요한 옷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기분 전환용으로 그냥 소비하는 그 행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지, 혹은 막연한 유행에만 따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나에게 필요한 옷인지를 꼭 먼저 확인했으면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내 옷장에 어떤 옷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 또 나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옷, 나에게 필요한 옷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있다면 옷의 구매를 할 때 보다 현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옷을 소중하게 관리해야겠죠. 첫 번째로는 옷에 오염이 묻었을 때 먼저 재빠르게 애벌 빨래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면직물은 물을 묻혀서 세탁할 수도 있습니다. 애벌 빨래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합성 섬유, 화학 섬유로 만들어진 것들은 세제를 직접 묻혀서 마른 채로 비벼서 뒀다가 세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도 합니다. 세탁을 할 때는 온도도 중요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세탁기가 바깥에 있거나 난방이 잘 안 되는 뒷베란다에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세제는 또 가루 세제를 쓰기도 했고요. 지금은 대부분 액체 세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받아놓고 세제를 넣어서 한번 흔들어 주고 세제가 고루 섞일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옷을 넣는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또 옷의 온도도 40도 정도가 가장 때가 잘 빠진다고 해요. 1년 내내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는 것은 옷감에 손상이 올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방법들은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거풍이라고도 하죠. 한번 입은 옷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잘 걸어 두었다가 한 번 더 입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잘 입었던 옷이지만 나에게서 떠나보낼 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일 좋은 것은 이 옷의 쓰임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거겠죠. 가까운 형제나 친척들끼리 또는 이웃사촌끼리 옷을 물려 입는 것,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또 저희 동네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 교복을 물려 입기 행사를 해요. 저희 아이도 교복을 하나 사고 물려 입은 곳에서도 하나를 더 사서 2개를 번갈아 입었더니 3년이 지나도 옷은 아주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려줄 수가 있었죠. 옷의 쓰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녹색 가게 같은 경우는 전국에 20여 개의 매장이 있어요. 계절에 맞게 가져다 주면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그 포인트로 녹색 가게에 있는 옷을 다시 구매할 수도 있고 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옷의 형태를 유지해서 물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기성복에 맞추다 보니 잘 맞지 않는다면 나만의 맞춤 옷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물어보세요. 옷을 수선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맞는 명품 옷,
것이 우리 옷장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원불교인들은 경산종사님이 말씀하신 3덜 운동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게 사고, 그리고 적게 소비하는 것. 또 원불교 자체의 아나바다 시장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가까운 이웃에서, 집안에서 찾지 못했을 때 우리 교당 내에서 아나바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화정교당에서 진행하는 응마켓이라는 걸 보기도 했는데요. 그곳에서는 우리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 내가 입지 않았던 새 옷, 이런 것들을 경매를 통해서 같이 쓰임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이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 마을에서 또는 종교 안에서 옷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패션 업계, 의류 회사들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생산해서 판매하고 또 브랜드의 가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소각하기도 하는 이러한 행태에서 멈췄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한정된 지구 안에서 우리는 물과 공기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계속된 생산, 이런 것들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자사 제품을 다시 수거해서 고쳐서 다른 나라에 공급하기도 하고요. 또는 페트병을 재활용하거나 폐섬유를 활용하여 새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많이 쓰이죠. 그러므로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지구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이런 패션 업계의 자성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려 입는 옷에 대한 편협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재고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나의 옷들, 나를 원만하게 해주었던 옷들, 이런 옷들이 오래도록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도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즐거움을 주는 그런 옷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에서 탄소를 걱정하고 자원을 걱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원만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셔도 좋고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서로가 공유하고 보다 나은 지구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